자, 매주 수요일 정호선 경제부 산업 IT 팀장과 경제뉴스 알아보는 머니클릭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한 업종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네. 특히 여행업계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작년에 해외여행은 사실 아예 실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으로 사실 근근히 버텼지만 네. 여행업이라든지 항공사, 이 직격탄을 맞아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지난해 문을 닫은 여행사가 800곳에 육박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절반이 해외여행을 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무급휴직, 또 일부는 해고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자리를 뜯고 네. 화물 운반해서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여행업이랑 관광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4월 중순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이 74% 감소했습니다. 네. 방한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86% 급감했으니까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고 네. 연말쯤 되면 집단 면역도 생길 텐데 여행업종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극복되면 가장 뭘 먼저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1위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잠재돼 있는 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건데 기대감이 속속 실제 어떤 여행 상품 매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한 여행 상품 홈쇼핑으로 팔았는데 1시간 동안 15,000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오. 보통 코로나 이전에 홈쇼핑의 그런 그 여행 상품 평균 예약 전화가 많아봐야 한 5,000 전화 정도인데 3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행에 대한 어떤 열망이 네. 분출됐다 이렇게 업계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의 경우도 여행 상품 팔았는데 2시간 만에 수십억어치 완판이 됐고요. 네. 이른바 우리가 여행 상품 3대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 예약 취소 안 되고 타인 양도 안 되고 네. 상품 변경 안 되고 근데 이 세 개의 금지 사항을 풀었던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에는 뭐 국제선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네. 항공업계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업계는 여행업계와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무착륙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관광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행기를 탑승해서 지상 풍경을 구경하고 기내식을 즐기고 상공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냥 비행기만 타고 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이죠. 네. 1년간 이걸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네. 무착륙 여행자들한테는 일반 해외 여행자들과 똑같은 면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600 이내 물품을 살 수 있고 술, 담배, 향수 이런 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라이브 랜선 투어, 가상 여행입니다. 오. 그러니까 홍콩의 현지 가이드가 지금 자기가 방송 장비를 들고 보여주는 거를 서울에서 같이 여행을 하듯이 네. 즐기는 겁니다. 또 뭐 이런 아이디어 말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여행을 못 가도 기내식을 즐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내식 기획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가격이 9,900원인데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행사들도 뭐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내놓고 있다고요? 혹시 얼린 항공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얼리가 아니고 얼린. 얼린, 예. 프로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여행사가 이걸 판매해서 대박이 냈는데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동남아 왕복 항공권을 아무 때나 고정가로 연중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공권 가격은 사실 날짜라든지 시간, 여러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1년 내내 같은 조건으로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이렇게 저가 항공권은 처음 등장한 겁니다. 오. 그만큼 이 업계의 어떤 절박함이 반영된 건데 여행사와 항공사가 협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련 업종 주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증시에서는 이미 여행 항공주는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즉 코로나가 극복되면 잘 되는 업종이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여행이 실제로 재개되기 전에 뭐 항공이라든지 호텔, 카지노 이런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한 160% 이상 올랐습니다. 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주가는 이미 올라 있는 것이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랜드라든지 진에어, 제주항공, 노랑풍선, 호텔신라 이런 관련 업종의 주가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종식된 후에 네. 이런 호텔이라든지 레저 업종의 지수가 3개월간 평균 10% 상승했던 예를 이 업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닷컴 있죠? 이것도 그렇고 숙박 공유 업체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네. 올 들어 40% 올랐습니다. 네. 또 호텔 메리어트 체인, 하얏트, 힐튼,
또 항공사인 아메리칸에어, 델타 이런 것들도 30%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간밤에도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하고 주식도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매우 빠르죠. 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여행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에 미국 항공기 이용객 수가 1년 내 최대. 그러니까 항공 승객이 열흘 연속 100만 명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봄방학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해변이 너무 북적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음식점이나 술집이 영업을 중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일상 회복이 아니냐 이런 불안하다는 반응도 꽤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 연휴 비행기표 예매율이 2019년보다 2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일부 인기 구간 열차표는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코로나19 중간 고위험 지역이 한 곳도 없고요. 모두 저위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내에서는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상황이 해제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각국 정부의 여행업계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아이디어 상품은 한시적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여행이 재개돼야 하겠죠. 여행업계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게 출입국 시 이루어지는 14일 자가격리입니다. 이게 사실상 영업 정지와 다름없다.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업계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을 도입해달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뭔가요? 말이냐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역 우수 국가들끼리는 상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주거나 격리 기간을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를 완화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입된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하고 팔라우가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을 도입합니다. 즉 대만에서 떠날 때 공항에서 PCR 검사에서 음성이면 팔라우 도착 전후에 이런 검사는 모두 면제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제한적 방식이라도 여행이 좀 자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